자, 사회문화 구간. 자, 계약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요. 두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합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 자, 이때 제3자를 위한 계약. 결국 제3자로 하여금 직접적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과. 그리고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제3자 계약이라고 했어요. 자,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바로 누가? 제3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계약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특징까지 정리했고요. 자, 아랫부분에서 얘기했던 낙약자라는 것은 뭐래요? 자, 아까 뭐 보험회사 예를 들었는데 보험회사가 뭐가 되는 거야?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이 발생이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 게 바로 낙약자. 계약을 허락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낙약자에게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 뭐야? 계약을 요청받은 사람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요약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보험을 들었으면 부모님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요약자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자, 또 계약을 요청한 요약자와 계약을 승낙한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해 계약 당사자가 된 겁니다. 계약은 누구와 누가 맺은 거야? 여러분 부모님과 보험회사가 맺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으로 인해 낙약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뭐라 한다? 수익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금 발생, 청년이 됐으면 얼마의 보험금 주세요.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죠. 자, 즉 낙약자와 요약자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여기 수익자가 낙약자인 여기서 계약을 승낙한 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없었던 권리를 새로 갖게 되는 거죠. 수익자 입장에서는. 맞나요? 자, 밑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가, 자, 여기 즉 요 부분이 좋던데, 자, 여기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가 보험금을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수령하도록 보험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험금 미리 들어놓는 거. 낙약자와 계약을 허락한 자와 그 다음에 계약을 요청한 이 부모님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보상관계.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보상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거기에 따른 두 사람 간의 어떤 유효한 보상적 관계가 지금 성립이 돼야 되고요. 자, 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요약자가 자신이 취득 권리를 수익자에게 주는 원인이 되는데 이를 대가관계라고 해요. 누구와 누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약자, 그러니까 계약을 요청한 자와 그 다음에 권리를 수익자니까 여러분이 되겠죠? 요 관계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대가관계가 됩니다. 자, 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가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 있죠. 부모님이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혈연적 관계를 맺었는데 여러분들을 다른데 어디를 보내버렸어요. 파양해갖고 다른 어떤 양자를 보내었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계약에 대해서 수익자는 그 사람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자, 밑에 또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자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낙약자의 관계를 급부관계랍니다. 자, 누구와 누구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과 그 다음에 낙약자니까 계약을 허락한 자니까 보험회사가 되겠죠? 보험회사 여러분 관계가 바로 급부관계가 되는 거야. 급부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부담하고 주는 거, 주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지금. 자, 이는 보상관계의 법적 효력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즉, 보상관계가 무효가 되면 급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소멸돼 버립니다.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금 지급을 안 했어. 그럼 그 관계는 소멸되고 대신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죠. 자, 아래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보시고, 자, 잠깐 하나 더 있네요. 밑에 관계. 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가 뭐냐? 자, 유효한 보상관계 외에도 계약 내용에 제3자가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자, 이게 두 번째. 즉, 계약 내용 안에 급부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제3자가 이 계약을 인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아무 권리가 없었는데 부모님과 보험회사 간의 관계를 계약 관계를 맺었죠. 보험 계약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없었던 수익권이 생긴 거죠. 그걸 요청할 권리가 생겼으니까 새롭게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제3자의 이거 권리라고 합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밑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뭐 돈이나 건물의 유형적인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노동 등의 무형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된 후에 수익자가 바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으로 인한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자,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으로 인한 권리를 확정할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뱃속에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 같은 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컸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부모님이 가입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주민상이 주민등록증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성년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자를 여러분은 그냥 해놓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거는 성립된 게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죠. 저기 혹시 지금 누구분 아세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는데 당신을 수익자로 해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사인하시죠? 사인해야지 그래야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수익자가 그것을 먼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의사, 예, 인정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야 이제 수익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또 밑으로 가시면 자, 또 뭐가 있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익자가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특정이란 말이 뭐냐면 특별하게 지정하는 것. 이거 특정. 근데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이때는. 그러니까 자, 이때는 아직까지 어떻게 태어나지 않은 아이나 설립 중인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가능한 거야. 지금 일단 계약은 성립이 된 거야. 하지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수익자가 특정돼야 돼요. 그때는 특별 지정이 돼야 되겠죠. 받는 시점이나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가 요청한 사람, 부모님과 낙약자, 계약을 허락한 보험회사가 수익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저는 꼴도 보기 싫어.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보험회사 찾아가서 이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수익자 바꿉시다? 안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계약 밑에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해서 사기나 협박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나 아래 두 번째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나머지 계약 당사자가 상대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모님이 계약을 하면서 보험회사한테 뭐라고 약속했냐면 매달 보험료 내겠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수익자한테 나 돈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파기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까처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보험금을 지급 안 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계약 파기가 되고 대신에 어떻게 소송을 걸겠죠. 그래서 그걸 돈을 받아내겠죠. 보험금을.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가 정해진 일정한 기한까지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나 요약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보험회사에 가서 계약 해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낙약자와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원래대로 되돌릴 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권리는 없어요. 자, 대신에 낙약자 아까 했던 보험회사 계약을 승낙한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해야 돼요. 한편 계약 해제 시에 낙약자가 바로 보험회사가 이미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것이 있더라도 지급을 해버렸어요. 지금 돈을 보험금을 그렇더라도 수익자에 대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가 일정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급을 했어.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번씩 뭐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돈이 있단 말이야. 그건 지급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중간에 어떠한 사유로 해서 계약 당사자인 부모님하고 보험회사가 계약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어? 돈은 지금 수익자에게 이걸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야?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청구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수익자 여러분들은 돈 먹고 그냥 가지고 끝나면 되는 거야. 근데 대신에 그 돈을 그럼 보험회사는 누구한테 요구를 하게 돼요?
거꾸로 부모님한테 요구를 해야 되죠. 이거 지급한 거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전제조건을 누가 잘못했을 때 부모의 어떤 문제가 저기 이쪽에서 어떤 걸 파기를 하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얘기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이 경우는 좀 여러 특별한 경우인데 계약과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지금. 자, 어떤 경우냐?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자, 대상이 3명이야. 3명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닐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냐? 자, 채무자 A가 채무자가 어떤 사람을 채무자라고 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요? 아니면 갚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채무는 의무를 진 사람이에요.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진 사람입니다. 빚쟁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는요, 그걸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겠죠? 자, 채무자인 A가 채권자인 B에게 주어야 할 금액이 있어. 빚 갚아야 되는데, 자, 근데 금액을 C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A와 C가 체결을 했대요. 자, 지금 원래는 누가 채무자 A가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야? B한테 줘야 될 돈이에요. 이렇게 주는 게 원칙인데,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대신 주기로 했어? C가 갚기로 했어요. 나는 여기서 A는 안 갚고 대신에 C가 대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갚기로 했어요. 제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동의해서 같이 동의했어 다. 오케이. 자,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죠. 왜? B가 A한테 돈을 꿔줬단 말이야. 근데 또 누가 여기서 A는 C한테 돈을 꿔줬다면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갚을 게 아니라 그냥 C가 B한테 갚아버리면 쌤쌤이 돼버리니까 없는 걸 돼버리잖아. 이해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지? 그러니까 서로 빌려주고 받는 게 서로 엉켜 있는 경우야.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 C가 B한테 줘버리면 끝난 것처럼 보여. 그쵸?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래요. 왜? 아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새로운 수익을 받을 어떤 새로운 것이 발생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처음부터 B라는 사람은 A한테 돈을 받아야 될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C한테 새로 생긴 게 아니죠. 원래 돈 받을 돈은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 돈을 대신에 A한테 안 받고 C한테 받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제3자에 의한 계약이라 보질 않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밑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위해 회사와 재취업 약정을 맺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근로자는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노동자하고 회사가 계약을 맺어서 어떤 거기에 대한 자기가 이익을 봤다면 새로운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말고 근로자들은 수익자 또 노동조합은 요약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요청한 자라 그 다음에 회사는 그거에 대한 계약을 허락했으면 낙약자가 됩니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와 제3자의 권리 및 의무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주체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용한 정보를 터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합니다.